잠시 후 여러분은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청은 제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하여 국제적인 위신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서양 제품의 수입과 물가 상승이 이어졌고 아편전쟁의 배상금이 농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며 수많은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홍수전은 크리스트교 신앙을 기반으로 상제회를 조직하고 유교 이념과 만주족의 지배에 대항하여 1851년 태평천국 건설을 선언하였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은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라는 뜻의 멸만흥안을 주장하며 중국의 재통합과 변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태평천국군은 광시성에서 출발하여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강남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막대한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태평천국은 천조전무 제도를 통해 토지를 골고루 분배하여 모든 백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며 신분제도를 철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변발, 전족과 같은 악습 폐지를 주장하여 농민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되 남녀 차별 없이 각 집의 가족 수에 따라 나눈다. 토지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경작하게 한다. 밭이 있으면 함께 경작하고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고 옷이 있으면 함께 입고 돈이 있으면 함께 쓰고 장소에 따른 불균형이 있거나 배고프고 추운 생활을 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이 천조전무 제도를 통해 태평천국의 토지 정책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난징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부에서 세력을 형성한 태평천국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홍장과 증국번을 중심으로 한족 관료와 신사층이 조직한 임시 군사 조직인 향용과 제2차 아편전쟁 후 서양 군대와 협력한 청 정부의 공격으로 1864년 태평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겪은 후 청은 서양의 과학기술이 지닌 우수성을 인식하고 근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 후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청 정부는 외국과의 교류와 협상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인 총리아문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양무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평천국 진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홍장, 증국번 등 한족 출신 고위 지방관이 주도하였습니다. 양무운동 초기에는 군수공업 발전과 서양식 군대 및 해군 창설에 집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선회사, 방직공장 등 민영기업의 운영을 통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도 변화를 꾀하여 신식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계획 없이 지방 관료가 정책을 제각기 추진하였고 이에 일관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과 운영은 대부분 관료가 주도하였고 개혁이 필요한 내부 문제를 외면하였으며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중체 서용론이 한계로 작용하여 근본적인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시대를 같이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오로지 서양의 몇몇 국가들만 독자적으로 부강한 것은 서로 비슷하고 실행하기도 쉬운 장점이 크게 두드러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만약 중국의 윤상명교를 근본으로 삼고 외국이 부강해진 기술을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풍계분의 교빈 여항의를 통해 중체 서용론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기회를 추구하고 서양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는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열심히 배운다고 한들 겨우 술수를 배운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를테면 천문이나 산학을 배워야 한다면 널리 구해
반드시 정통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대학사 웨인이 올린 상주문을 통해 양무운동 반대 세력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변법자강 운동과 의화단 운동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